자, 조국 딸이요.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가장 큰 반칙이 용이 될 수 없는데 억지로 용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야말로 지렁이에다가 온 금칠을 하고 용의 무늬를 입히고 해서 지렁이를 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뱀을 용으로 만드는 게 이게 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이 될 만한 게 용이 되었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러워하고 말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가 용이라 했는데 조국은 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용의 모습을 한 이 살모사 비슷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조국의 저 머릿속에 들은 출세와 욕망, 돈, 어떻게 저렇게 민정수석이 되고 2달 만에 사모펀드를 합니까? 전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정말 지돈 냈느냐? 아니면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따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저 머릿속에 든 살아가는 방법, 보통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정말로 한국의 사회지도층인 양, 상류층인 양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 사는 방법을 보면 어디 하나 정상으로 살은 거 없어요. 자식 교육시키는 거, 집안에 재테크하는 거. 아니 10년 전에 혁명하던 사람이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10년도 되지 않아 IMF가 와서 남들이 폭탄을 맞아가고 있는데 저거 아버지는 학교 옮긴 거 짓는다고 돈을 땡겨가지고 건설을 비를 은행으로부터 받고 기보로부터 받고 해가지고 작은 아들 다 밀어줬는데 기보로부터 받은 돈도 떼먹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도 떼먹고 세금도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조국한테는 어떻게 밀어줬는지 모르지만 조국 유학비는 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버지가 됐겠지요. 자, 그리고 갔다 와가 무슨 교수생활 조금 했는데 뭔 부동산들을 그래 사고 팔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 그래서 남이 망했을 때 경매 물건을 사서 송파 아파트 경매 물건이라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시세보다 35%를 싸게 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적어도 남은 그렇게 살아도 배설을 안 하니까 괜찮아요. 저렇게 배설을 하려는 조국이 그런 짓거리 하면 그건 욕먹어야 되고, 특히 조국은 남보다 더 정의나 옳은 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선의 죄까지 붙여서 욕을 더 먹어야 돼요. 제가 이 조국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해도 문은 조국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오다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한무치한 정권, 조국만 이렇게 했어요? 문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 앞에 서민삼 운운하고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안 그럽니다. 이런 편법 잘 안 씁니다. 쓸 방법도 없고요. 자, 그런데 조국이 지 딸을 한마디로 대학에 들어가기 쉽게 만들라고 요즘 학종이라고 그럽니까? 그 학생 종합기록부 이런 부분에 유리하게 평가받으려고 고등학교 때 2주간 인턴으로 딸을 갖다가 의학 논문 의대 교수한테 보내서 제1저자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자, 어느 의대 교수가 솔직히 의대 교수쯤 되면 좀 어깨 힘들어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의대 교수가 고등학생이 2주간에 인턴하러 왔다. 받아줍니까? 그 어디다 쓰겠어요? 아, 귀찮다 안 하지요. 그럼 받아준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의대 교수하고 걔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턴으로 2주 했는데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2주간 인턴하고 난 다음에 의학 논문을 썼는데 제1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외고생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됐으니 그런 경력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수시로 대학교에 들어갔지요. 합격을.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8년에 대한백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어제 확인되었습니다.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이 조국의 딸은 이름이 조민이라고 합니다. 조국의 딸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 2주간 인턴을 했고 방학 때 했겠죠. 연구소 실험에 참가했는데 이때 단국대 의대 교수가 책임 저자로 대한백리학회에 2008년 12월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만 해도 어려워갖고 읽기가 불편합니다. 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수와 조 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2009년 3월 이듬해에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의 이 논문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논문 연구를 위해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 이상의 투여가 필요했는데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기 전인 2002년부터 2004년 단대병원의 신생아들 이런 환자들 등에서 이런 자료 샘플이 채취됐다고 합니다. 자,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에 이제 과거처럼 이 논문을 이제 교수나 이 리드하는 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문에 공헌을 세우고 그리고 또 역할을 좀 했으면 공저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이제 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일 시켜 먹고 착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특히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을 받는 제1저자는 학회지에 등재될 경우에 연구 실적에서 다른 논문보다도 더 훨씬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동아일보가 이 부분에 좀 특종을 했는데요. 아마 조국 딸이 이 수시로 합격할 때 지금 이 논문 제1저자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제보를 어디서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논문 저자인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기가 많이 도와줬다. 조국 딸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 저자로 등재된 B 교수는 충격이다. 그 학생이 1저자로 올라갔냐라고 깜짝 놀랐다 그러고요. 조 후보자는 딸이 고등학교 차원에서 A 교수와 알아서 인턴을 했고 딸의 논문 등재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식이 대학 가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알지 못했다. 정말 웃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생이 학회지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에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학회지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도 어려운 건데 그것도 의학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는 더 드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과연 조국의 딸이 지켰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회는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논문 저자의 기준이 학술적 개념, 계획, 자료 수집, 분석에 공헌하고 논문 작성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출간된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조국의 딸 조민은 고려대 수시 전형 때 자기 소개서에 자신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혔지만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는가 하면 만약에
제일 논문으로 했던 걸 알렸으면 더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데 안 알린 거는 이 너무 봐줬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하고 제일 저자가 됐다면 그 순간에 이거는 주 저자, 그 다음에 제일 저자, 제2 저자 이름 수순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순번으로 등재가 됐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학회에서 업무 방해로 고발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특목고인 외고를 다니면서 의대 연구소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느냐? 외고 진학생이 이과 수업, 의대는 전부 이과잖아요. 이과 수업을 듣는 일 자체가 거의 어려운데 논문을 지휘한 이 단국대 A 교수라는 사람이 같은 학년에 한영 외고 다니는 A의 동급생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자, 부모는 이걸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며 한영외고 자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만들어서 친구와 함께 지원을 했다. 사적으로 이 교수를 만나서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이 열심히 했다. 제일 저자 등재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을 안 했다. 아들이 한영외고 다녔는데 같이 다녔다. 조국 부부하고는 모른다. 이렇게 기자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교수방 밖에서 또 한 번 물어볼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누구하고 통화를 하더래요. 이 교수가. 그런데 처음 찾아왔을 때 학부모가 같이 왔을 텐데 지금은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알아. 우리 큰애가 한영외고 나왔잖아. 엄마끼리는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부인이 이제 이 사람 교수 부인하고 알아가지고 데리고 갔고 거기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종의 뭔가가 썸씽이 서로 있었으니까 애를 받아주고 일저자로 올려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애를 왜 그렇게 넣어서 학술지에 제1저자로 확실하게 봐줬느냐. 자기도 지나친 감이 있다잖아요. 사람이 지나친 행동을 무리하게 욕을 먹거나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걸 알면서도 할 때는 그걸 확실히 봐줄 만한 대가가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조국은 집안에 지금 가족 재산이 56억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떼먹은 돈이 지금 85억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재단에서 100억을 찾아가는 자격을 동생 이혼한 전부인 사실 위장 이혼했을 거로 보이는 재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돈 많은 집에서요. 펀드까지도 10억 5천만 원을 넣고 딸이 5,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펀드 넣을 돈은 있고 학비 낼 돈이 없었는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여기에 재학 중인 딸이 유급을 2차례 당했는데 6학기 연속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1, 2학기, 1, 2학기 해서 1년에 학기 2번, 3년 6번 줄 때마다 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황제 장학금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뭐라는가 하면 조국이 과거 대학의 장학금은 경제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조국 네 딸은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소천장학회라고. 자, 이 조국 딸 지도 교수인 A씨가 집안에 경조사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개인 장학금인데요. 조국 딸은 알다시피 외고 나와가지고 원래 이 학부에서 의학 공부를 안 해서 2번을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한 과목이라도 이 유급되면 전체적으로 유급이 되죠. 의대에서는요. 그래서 2016년에도 유급되고 2018년에도 유급됐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낙제된 학생에게 2016, 17, 18, 3년 6학기를 다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자, A 교수한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총 7명인데 12차례에 걸쳐서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줬는데
조국 딸을 제외한 학생들은 2015년에 한 차례씩만 장학금을 받았어요. 조국 딸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국 딸이 싹쓸이해서 장학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받았던 학생들은 150만 원 받은 학생이 4명, 100만 원 받은 학생이 2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 씨를 제외한, 조국 딸을 제외한 나머지 이 6명은 시험 성적이 높은 우등생 등으로 학교 측이 주는 공식 성적 우등 장학생도 2차례에서 6차례 다 받은 적이 있는데 낙제생 조국 딸에게 지금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다. 자, 성적이냐 가정 형편이냐 두 개 다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A 교수가 하는 말이 낙제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면학 장학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 A 교수가 이제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 원장을 하다가 최근에 올해 6월에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이 되었어요. 자, 부산 의료원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래서 딸을 봐준 대가로 의료원장, 즉 기관장이 되었다면 이것도 뇌물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조국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유라가 뭐라 했는가 하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조국 딸이 억지로 의대에 들어가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그리고 또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그 딸은 2017년에 지 돈인지 부모가 줬겠지 아니면 누가 줬는지 5,500만 원을 가지고 펀드를 들어가는 딸한테 장학금 200만 원을 줬습니다. 남은 안 주고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